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그 와피데일의 신작 오라2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피데일이 JBL이나 BMW처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린톤이라든가 덴톤, 도브데일 그런 스피커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거지향적인 소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향의 스피커들 쪽으로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엘리시안이라고 정말 그 스피커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다른 그 하이엔드 회사들에서 내놓는 제품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를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으로 이렇게 오라 시리즈를 런칭했습니다. 이 제품도 사실은 제품 들어보고 대략 생각한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의 이 가격의 3분의 1 수준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좀 반칙이다,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와피데일이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피데일 하면 사실 생소하죠. 이게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조사해 보면 아주 명쾌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 와프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와프 강변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와피데일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일클이라는 지방에서 1932년에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와피데일입니다. 길버트 브릭스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2차 대전 때는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주로 그 마르코니라는 무선 통신 거기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를 주로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48년에 이 길버트 브릭스가 그 스피커 제조에 대한 그런 가이드북을 하나 써냅니다. 이게 사실 현대 스피커의 원형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을 읽고 감동해서 팬레터를 보낸 것이 10,000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이제 쿼드에서 만든 앰프랑 와피데일 스피커를 같이 매칭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의 그 콘서트를 돌면서 전시회랄지 오디오 감상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정식 오디오 쇼의 효시가 되죠. 길버트 브릭스라는 분은 단순히 그냥 그 와피데일 브랜드의 창업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오디오 업계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리고 영국 오디오를 얘기할 때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제 캠브리지라는 지역인데요. 현재 와피데일의 본사, 그 다음에 연구소가 캠브리지 지방의 헌팅던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쪽이 중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캄이라든가 사이러스라든가 그 다음에 메리디안, 오디오랩, 그 다음에 EAR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 캠브리지 지역에 있고요. 1970년대, 80년대 영국 오디오가 아주 황금기일 때 캠브리지에 보다 많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캠브리지 지역이 오디오의 어떤 성지로 나중에 발전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와피데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IAG 또 와피데일 담당자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생산 기본은 중국에 두고 대신에 이제 연구라든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영국에 있는 그 본사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조금씩 그 영국 생산으로 일부 제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엘리시아를 만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이엔드 쪽을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상당히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브랜드고요. 여태까지 와피데일의 그 드라이버들이 주로 자사 개발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드라이버를 주로 썼는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일부 드라이버들은 덴마크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자기들 규격에 맞게 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비교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덴마크하고 같이 협업한 드라이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음악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에도 아마 그런 드라이버가 투입되지 않았을까 저는 판단을 해보는데 뭐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밝히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하이엔드 쪽으로 와피델이 방향을 틀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1은 이거보다 작은 북셀프 스피커입니다. 2웨이. 이번에 만난 오라2는 3웨이 방식의 북셀프고요. 그 다음에 오라3하고 4는 톨보이 방식입니다. 전면을 보면은 상단에 AMT 드라이버가 상당히 크게 포진해 있고요. AMT 트위터는 일반적인 돔이나 리본처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주름이 져서 아코디온을 연주하듯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드라이버는 배면파 내지는 후면파라고 그러죠. 그 진동판 뒤로 빠지는 소리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건 그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트위터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에어리한 느낌 그런 걸 또 주거든요. 이 방식의 장점이 잘만 활용되면은 클래식에서 특히 현이 좋고 재즈나 락에서 그 심벌즈라든가 일렉트릭 기타 거기 막 강력한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귀를 아프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사운드는 안 나옵니다. 미드레인지하고 우퍼는 직조된 글래스 파이버 소재로 만들었고요. 미드레인지는 4인치고 우퍼는 6.5인치입니다. 대개 6.5인치짜리 우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Hz 정도에서 끊어지거든요, 저역이. 근데 제 관점에서는 50Hz는 좀 뭔가 아쉽다. 그래도 최소한 한 47Hz까지는 커버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제품은 신소재를 썼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를 줬기 때문에 42Hz까지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웨이를 설계할 때 방식이 아주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2웨이로 할 경우에 42Hz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퍼 사이즈가 8인치 이상으로 스피커 형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드레인지를 따로 할애했기 때문에 중역대에서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사람 목소리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림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트림이 또 일종의 그 댐핑 역할을 좀 하고 소리를 좀 모아주는 역할, 마치 만리장성으로 에워싸듯이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페이지 플러그가 또 중간에 달려 있어 가지고 분할 진동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대 스피커가 추구하는 그런 드라이버 형태를 꾸몄다 보시면 되고 이게 다 엘리시안 시리즈를 만들면서 얻은 노하우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인클로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 한 겹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적층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그 와피데일에서는 PROS라고 또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패널 리조넌스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인클로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진을 최대한 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추구하는 그런 공진 억제 방식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제품은 이제 목재를 사용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제품은 슬롯이 양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LPP라고 합니다. 슬롯 로디드 프로파일드 포트. 이런 설계 방식은 길버트 브릭스가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슬롯 방식을 쓸 때는 감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앰프의 출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롯 방식과 그 다음에 기존의 덕트 방식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설계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20.5kg이 되니까 혼자 들 때는 조금 이제 허리 조심하셔야 되고 이 전용 스탠드는 당연히 필수죠. 당연히 필수입니다.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는 이 제품이 어떻게 표현된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빈틈없이 만들었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피니시 마무리는 이번 거는 이제 블랙이지만 화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월넛도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월넛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 스피커의 성격이 되게 하이엔드 지향이기 때문에 블랙이나 화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제품은 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88dB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6오음짜리 스피커입니다. 6오음에 88dB면은 대략 한 100W에서 한 200W 정도의 출력이 필요한데 대신에 3.5오hm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이커에서는 25W부터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2를 시청하기 위해서 앰프는 유니슨 리서치의 진공관 인티 앰프 트라이오드 25인데요. 이게 최근에 블랙 에디션으로 또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5월 달에 유니슨 리서치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블랙 에디션 제품들을 유심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전 제품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출력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는 제품이라 보고요. 그리고 소스기는 오랜더에서 나온 A1000, A1000에는 이제 DAC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곡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라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중국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랑랑의 연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랑랑이라는 연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칩니다. 음이 좀 아름답다고 그럴까? 아주 포실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랑랑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런 그런 이제 방향이 여기서 정확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모니터 스피커와 같은 아주 객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유니슨 리서치 진공관하고 어우러지면서 결이라든가 음색이 상당히 좀 기품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왔고 디테일도 상당히 풍부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이제 에너제틱한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앰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한 뭐 6, 7평 넓게는 그런 환경에서는 트라이오드 25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앰프 친화적인 스피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MT에서 나오는 그 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음색, 뉘앙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인상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현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1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더 A천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클래식에서의 그 아주 세밀한 표현, 그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 그런 것들이 사실 소스기에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뛰어난 소리가 나왔습니다. A천의 덕을 좀 보지 않나 전체 시스템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이 스피커가 밸런스가 좀 좋다. 3웨이라는 것이 사실 설계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들어보면은 대역 간의 이음새 같은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아주 그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의 그 중저역에서 전통 브리티시 사운드는 좀 음이 부푼 듯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제품은 그런 브리티시 사운드 계열은 아니고 중역의 일체 가감이 없이 객관적인 소리를 냅니다. 일체 부푼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와피데일 제품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트랙은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You and Your Friend,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and your friend.
이 곡은 사실 상당히 한 30년도 넘게 훨씬 전에 녹음되었지만 지금도 그 많은 오디오 쇼에서 그 레퍼런스로 자리 잡은 그런 트랙입니다. 녹음이 정말 잘 됐고 여기서도 그 잘된 녹음이 일체 로스 없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왼쪽 채널에 처음 이제 어쿠스틱 기타가 등장하고 잠시 후에 이쪽에 이제 일렉트릭 기타가 더해지는 그 일종의 오버더빙을 한 거죠. 그리고 중앙에 마크 노플러의 목소리가 나오고 뒤쪽으로 이제 드럼 베이스, 그다음에 아주 그 잔잔하게 또 올겐이 나오면서 이 곡이 블루스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겐이 살며시 깔리면은 약간 블루시한 느낌, 블루지한 느낌이 좀 살아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노린 것 같고, 그다음에 마크 노플러는 이제 3핑거 기법으로 해서 손가락 3개, 더구나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뜯어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부분이 잘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고, 그리고 또 다이내믹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과장 없이 소스에 있는 소리 그 자체를 정확하게 그 표현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니터 스피커와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스피커가 좋을 것 같고요. 비록 가격은 그 하이파이급의 그런 제품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일 데이비스의 라운드 미드나잇이라는 곡을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그런 트랙인데, 이거는 이제 모노 시대 때 녹음되었는데, 이런 모노 녹음의 재현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역시 그 음이 가운데 모이는 경향은 이제 모노 녹음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이제 레이어가 좀 보이고, 그리고 특히 그 저역의 탄탄함이라든가 특히 뮤트 트럼펫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제품이 상당히 그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뮤트 트럼펫은 트위터가 좀 억센 그런 스피커를 만나면 귀가 좀 따가울 정도로 쏘는 경향이 있는데, 요 AMT 트위터는 분명히 나올 소리는 다 나오는데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충분히 트럼펫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6.5인치의 그 별도로 구성된 우퍼 덕분에 더블 베이스 같은 그런 악기도 상당히 깊이 떨어지고, 그 50년대 중반쯤에 녹음되었던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랄까, 뉴욕의 뒷골목, 이른바 그 하드 보일드 느낌의 그런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랜더도 좋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스피커가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상당히 잘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스피커를 좀 더 강력하고 좀 억센 쪽으로도 얼마든지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면서 고운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러면 특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칭으로는 아주 좋다고 보고, 만약에 강력한 락이라든가 헤비메탈까지 듣겠다, 이 스피커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출력이 좀 있는 앰프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와피데일이라는 브랜드와 이 스피커의 성격,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통의 그런 와피데일 계통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스피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이엔드 취향의 현대적인 녹음, 와이드 레인지하면서 좀 다이나믹한 소리, 그리고 또 모니터적인 성향의 소리,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와피데일이라는 상표보다는 이제 오라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이 제품을 평가하기를 바라겠고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격대가 훨씬 쌉니다. 소출력 진공관 앰프로도 구동이 되고 또 대출력 TR로도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이 스피커의 아주 장점이 아닐까. 사실은 이 제품은 약간 반칙에 가깝다. 이 가격대로 내놓는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와피데일의 신작 오라2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볼 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알림과 구독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